예, 김태희 안산시장입니다. 저에게 시정질의 기회를 주신 김동규 회장님과 그리고 김정태 부회장님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인터넷 생중계를 통해 시청하시는 분들 모두 코로나 상황에서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주춤했던 확진자가 최근 산발적으로 증가해서 이에 따른 방역과 예방에 헌신한 안산시장님과 공직자분들 모두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난 1일 본회의에서 5분 발언으로 코로나 극복,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이번 정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시 집행부와 동료 의원님께 요청을 드렸습니다. 바로 전 세 분의 특별위원님의 동료 의원님들의 피해 업계 현장에 절실한 목소리를 전달하고 타 지자체의 맞춤형 지원 사례를 소개하면서 안산시 역시 최소한의 맞춤형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시정 질의가 있었습니다. 본 의원의 시정 질의에 앞서 지난 5월 8일 특별위원회에 참석했던 전국 택시산업노동조합 안산시 지부장님께서 당시 요청했던 당시 한 20여 개의 단체가 함께했고 또 많은 분들의 그런 내용들도 있었지만 그중에서 한 분만 좀 선별을 해봤습니다. 그분의 짧은 녹화 동영상을 5분 정도 시청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해당 지부장님의 사전 동의를 받았습니다. 동영상 들어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이런 자리를 만들어줘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조합은 20%가 한 두 달 반 만에 감소했습니다. 안산은 인구가 계속 줄어왔습니다. 우리 2004년에 안산 택시 구조를 따졌을 때 667대가 과잉돼 있다 해서 줄이라고 감차 결정이 났는데 그것도 시나 또 이런 데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지 못하고 자금 때문에 줄이질 못했습니다. 그 대안으로 부재 문제를 거론했는데 부재 역시도 뭐 개인 택시 쪽에서 완강히 거부해서 아직까지도 답보 상태에 있는데 이번에 또 코로나로 인해서 그리고 2020년 1월 1일부터 우리 전액관리제라는 임금 형태가 변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폭탄 한 3개 맞은 기분입니다. 우리 법인 택시 기사들은. 하루에 12만 3천 원 이상을 넣어야 우리 120만 원 월급을 받습니다. 전액입금제에서. 그것도 시행을 못해서 3월 달에는 평균 하루에 11만 원 찍었습니다.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의성교통권은요. 1차제가 11만 3천 원입니다. 하루에 입금해야 되는 돈이. 교대차가 8만 3천 원이고요. 근데 11만 원을 찍었습니다. 평균 하루에. 그럼 밥 사 먹어야 되죠. 입금하면 우리 한 달에 급여가 52만 6천 원입니다. 거기서 세금 띱니다. 저희도 건강보험료 띄고 국민연금 띄고 나름대로 세금을 띄고 나면 한 40만 원 정도 급여를 받습니다. LGBT의 평균이 40만 원벌이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3월 달엔. 근데 이런 얘기를 대중교통과에 가서 얘기를 해도 우리 도와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답니다. 조례에 문제가 있다. 그다음에 뭐 선거법에 문제가 있어서 나름대로 대책을 세울 수 없다는 얘기를 계속 우리 팀장님한테 들었어요. 이거 뭐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제일 앞장서서 제일 어려운 조직, 어려운 시민들을 먼저 쳐다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 뭐 딴 데도 달려는 데 많은데 너네보다도 더 어려운 데가 많은데 너네 뭐 달려나 이런 식으로 계속 들었어요. 물론 옆에 개인 택시도 어려워졌어요. 전에보다는. 그러나 여기 산학금이 없습니다. 버는 대로 가져가 쓸 수 있지만 저희는 산학금을 내야 됩니다. 그걸 안 내면 급여에서 깝니다. 많게는 200만 원, 300만 원 우리 조합원이 한 30% 가요. 회사한테 돈을 받아가는 게 아니라 적자로 깔려 있어요. 매달 급여에서 까요. 그러고도 1, 200만 원, 2, 300만 원씩 깔려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현실입니다. 2, 3, 4월 달. 예? 아직도 이게 언제쯤 경기가 풀려서 역적이 될지 모릅니다. 그게 현실인데요. 좀 제발 이건 저희 생명권입니다. 생명. 살 수 없는 지경까지 와 있습니다. 이 자리 만들어주신 거 고마운데 너무 좀 늦었다는 기분이 들어요. 좀 미리 좀 대책 좀 세워주셨으면 고맙겠다 하는 생각. 인근의 화성이나 이런 쪽은요. 인구가 늘었습니다. 택시 대수가 인구에 비해서 적습니다. 영업이 나름대로 됩니다. 개인 택시도 되고요. 법인 택시도 나름 됩니다. 전액입금제 하고도 거기는 어느 정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렵다고 50만 원
범인택시들한테 지원해 줬어요. 그 돈이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봅니다. 시에서 나름대로 그렇게 관심 있게 어려운 사람들을 보고 있느냐, 난 그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성남시도 10만 원씩 넉 달 지원해 줬어요. 옆에 시흥도 나름대로 큰 금액은 아니어도 나름대로 시에서 진짜 니네 어렵지 않냐 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그런 걸 세우고 있는데, 우리 안산시는 이런 분야는 아예 얘기 물어봐도 그런 대안이 없다. 그걸 바꿔야 된다. 바꿔야 되는 거 우리가 바꾸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거를 의원님들하고 얘기를 해서 조례가 틀려졌으면 바꿔야 되는 거. 그걸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 거고 의원님들이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몰라요. 조례가 뭐 때문에 안 되는지 모릅니다. 제발 이런 거 밀지 말고 시의회나 공무원들이 나서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택시기사가 어떻게 알아요? 조례가 무슨 문제가 있어서 안 되는지, 선거법이 왜 안 되는지 몰라요. 선거법 우리 몰라요. 먹고 살지도 사는데 지금 답답한데 그런 얘기로 공무원들한테 들을 땐 억장이 무너집니다. 진짜 바닥부터 한 번만 좀 챙겨주십시오. 우리 한 1000명 정도 됩니다. 안산의 범인택시 기사가 지금 180명 정도 빠졌습니다. 이 3개월 동안에. 도저히 버틸 수 없으니까 빠졌어요. 그나마 그 사람들이 어디 가서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좀 나아지면 들어와야지. 저 어디 노가다판이라도 가 있다가 조금 나아지면 들어와야지. 그렇게 나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좀 열이 맞춰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예, 한 5분간의 동영상이었는데요. 저희가 특별위원회에서 당시 만나 뵀던 단체분들이나 꼭 택시뿐 아니라 그분들의 말씀이 큰 게 차이가 없었습니다.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과 방청객 여러분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시장님, 코로나 피해 관련 택시업계 혹시 만나신 적이 있습니까? 최근에? 정말로 모든 것이 코로나로 인해서 묻히는 것이 안타깝지만 시장님 혹시 마스크를 하셔도 좀 괜찮지 않겠습니까? 묻히는 것이 소리가 전달이 잘 안 돼서요. 전달이 전 네. 묻히는 것이 안타깝지만 그래도 마스크 벗고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묻히는 것이 안타깝지만 그래도 각 업종이 힘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저희들도 파악하고 있는데 지금 아까 그 구체적으로 그것을 지금 계획을 또 그다음에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를 다방면으로 검토 중에 있는 겁니다. 네. 다 보셨듯이 타 지자체처럼 긴급 지원금 요청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돈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 안산시와 시의회가 먹고 살기 힘든 어려운 사람들 진짜 바닥부터 한번 챙겨보라는 간절한 호소였습니다. 참고로 개인 택시는 소상공인에 해당되어 정부의 지원 혜택이 가능합니다. 근데 법인 택시는 소상공인에 해당되지 않아서 정부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 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는 택시 전체 아니면 좀 더 어려운 법인 택시에 지원을 하고 있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현재 안산에 법인 택시 한 900여 분 계신데요. 벌써 한 250여 명이 한 달에 50만 원 받고 생활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가장인데요. 그분들이 일터를 떠나서 다른 일을 찾고 계신다고 합니다. 저는 코로나 피해 업계들 만나면서 물론 특별위원회에서도 만났지만 안산시 의원 한 사람으로서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그리고 피해 업계에 작은 도움이라도 우리 시의원들이 나서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고 있는지 자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시행정은 그 어느 때보다 적극 행정, 현장 행정, 공감 행정, 그리고 살맛 나는 생생도시 안산이 말과 구만이 아닌 적절한 지원과 정책 꾸러미로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시민들에게 제때 응답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럼 코로나 사태 안산시의 민생경제 분야 대응 점검과 앞으로의 지원 정책 방향에 대한 시정 질의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가장 우선 코로나 안산 민생경제 활성화 특별위원회 활동한 거 아시죠, 시장님? 네. 예, 지난 이틀간에 7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참여하면서 우리 안산시 소상공인연합회, 물론 시장님도 많은 관련 단체들을 만나 뵙고 말씀을 들었으리라 봅니다. 한 우리 20여 개 피해 업계랑 같이 만났습니다. 한 몇 가지 정도 그분들이 요청을 하셨는지 혹시 보고를 받아보셨습니까?
지금 보고도 받았지만 또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몇 가지 정도 이제 좀 기억하시겠습니까?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있는 것들이 아까 경기도 신보를 통해서나 또 그다음에 저희들이 세금을 유예한다거나 또한 그 수도 요금을 감면해 준다거나 이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데 네, 시장님 그런 부분 저도 언론을 통해서 도로 점용료에 대한 부분이나 그리고 수도 이런 절감 부분을 알고 있었고요.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20여 개 단체분들이 요청 사항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시냐라는 질문입니다. 단답형입니다. 그러니까 건의사항이 제가 알기로는 건의사항이 32건이고 특별위원회 준무사항이 32건이었습니다. 예, 자료를 좀 보시면 한 70여 가지 사항이 요청이 됐었습니다. 네. 단체분들의 요청 그리고 특별위원회 의원님들께서 검토와 제안을 요청했던 사항이 그런데요. 한 실곡별로 보면 한 10여 개 이상 아니면 적게는 수개 정도 불과했습니다. 물론 긴급한 지원비 요청도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께 70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주요 내용들은 전달됐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시장님께서 검토를 하셨고 그리고 이에 관련한 조치를 취하셨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에 대한 후속 조치를 담당 실구로부터 들은 사항은 없었거든요. 시장님,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시장님 바쁘셨겠지만 특별위원회에 참석한 우리 요청 사항들 하나하나 아니면 실국별로 챙겨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 32개 그리고 43개 이걸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 나가는 것보다 저희들이 지원한 사항들을 꼼꼼히 하나하나씩 점검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제가 알기론 우리 코로나 이후에 재난안전과 중심으로 해서 재난안전 총괄을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물론 방역과 이런 확진을 예방하는 것도 가장 중요합니다만 그 단위에서 실질적으로 다른 실국 단위에서 그에 대한 논의와 그리고 지원 방안들을 함께 더 챙겨봐 주실 것 다시 한번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사실은 사각지대도 없지 않아 있지만 이번 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해서 민생 대책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이것을 이따가 끝나고 나면 이러이런 사업들이 저희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는 내용들을 의원님께 전달하겠고요. 그리고 특별하게 그 부분적으로 소상공인과 또 그다음에 기업체와 또 공통적으로 되는 사업들을 저희들은 또 장애인 이런 내용들을 또 생활 지원 사업, 일자리 확충 사업, 또 그다음에 생계 지원 사업 이런 것들을 내용들을 많아서 몇 가지 아까 이야기하신 몇 가지만 하고 그다음에 세제 감명 등 이런 내용들이 꾸준히 있는데 네. 이런 것들 점검하고는 있지만 워낙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또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사각지대가 너무 많고 또 형평성도 있기 때문에 일일이 다 꼼꼼하게 또 적용되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 특별위원회가 아니더라도 시장님이나 아니면 해당 부서에서 그 단체들이나 현장을 만나셨으면 같은 내용이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차원이라면 저희가 특별위원회에서 다룬 내용들이 결국은 시장님 직접 만나셔야 할 단체들이고 시당 실국에서 진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할 내용들이 같은 내용인 겁니다. 네, 그렇다면 의회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점점 관심을 가져주시고 물론 이제 시에서 말씀하셨던 도로 사용 점용료라든가 여러 형태의 상수도 하수도 요금 절감이나 그런 부분들과 함께 특별위원회에서 했던 내용들도 각 실국 단위에서 챙겨봐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조금 전에 특별위원회에서 75건의 내용하고 또 저희들이 지금 실행하고 있는 부분하고 네. 그래서 우리 이번에 민생 대책 이 사업뿐만 아니라 그린 뉴딜이나
또 안산형 누들 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공동 의뢰와 함께 협의해서 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위안이 될 수 있는 사업들과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면밀하게 검토하는 그런 기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공동의 의회하고 이 기구를 만든다는 말씀 처음 이 자리에서 해주셨는데요. 그에 대한 부분이 제대로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실질적으로 시장님하고 의회에서 당정 협의라든가 그리고 의회 간의 협의도 솔직히 많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상반기에 코로나 상황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집행부하고 이런 논의와 이런 테이블이 있지 않았던 상황이기 때문에 더 알지 못하는 영역도 있겠습니다만 의회와 집행부하고 소통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그래도 시장님께서 그런 공동회의 기구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피해 업계 한 20여 개를 만나면서 어떤 단체나 에서는 시장님 면담을 여러 번 요청을 했었다고 합니다. 제가 특정 단체에 거론을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여전히 아무런 소식이 없다라고 답변을 하셨더라고요. 한 달 전입니다만 오히려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죄송하고 민망했습니다. 시장님께서 바쁘셨겠지만 비서실에 확인해 주셔서 해당 업체의 고충이라도 직접 들어봐 주시기를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안산시 코로나 대응 지원 사업 현황과 타 시군 내 재난 기본소득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코로나 발생하고 나서 한 6월까지 거의 상반기입니다. 안산시 코로나 대응 관련 전체 사업이 4,700억 원, 거의 5천억 원에 달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 세부 내역을 보면 국비와 도비, 시비가 나눠지는데 국비가 2,300억 원, 도비가 1,200억 원, 시비가 1,200억 원입니다. 국비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 그중에서 한 1,400억 원 정도가 들어가 있고 영유아 보육료나 그런 국도비 매칭 부분입니다. 도비 역시 누리사업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주로 매칭입니다. 안산시가 1,251억인데 그 세부 내역을 또 도표의 내용을 제가 좀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세부 내역을 보면 가장 큰 금액이 별로 안산시 생활안전지원은 700억 원입니다. 그건 다 아시겠죠. 그리고 정부지원금에 안산시 부담액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가장 저희가 중요시했던 방역물품 구입, 홍보 그리고 방역활동비가 전체 포함해서 한 9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럼 나머지 금액들은 영유아 보육료 지원이나 청년 기본소득이나 대중교통 분야 지원에 대해서 대부분 코로나라고 해서 특별히 지원되는 부분이라기보단 국도비 매칭 사업으로 좀 조기에 지출이 됐거나 이런 사업입니다. 시장님, 혹시 그 1,200억 원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했던 자료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1,200억에 대해서는 아까 713억하고 네. 713억 그 외의 내용들만 이제 분석을 했고요. 구체적인 분석은 그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취합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저도 엑셀표를 갖고 일일이 취합을 해봤는데요. 그동안 이르면 한 1,200억 원 정도가 어떻게 좀 지원이 됐는지라는 부분을 한번 시에서도 자체를 평가를 한번 하시고요. 그리고 하반기에는 그러면 시가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예산부서에서 좀 계획을 좀 세워주실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활안전 지원금처럼 그러면 다른 지역의 경기도의 지원금 현황을 좀 살펴봤습니다. 다른 31개 시군구 모두 다 지급은 했습니다. 다만 인구와 그리고 재정 상황을 봤을 때 10만 원 이하, 5만 원과 9만 원을 지급하는 곳이 11곳이고 저 가로에 있는 것은 인구수입니다. 안산시청은 10만 원을 지급한 곳은 13곳이고요. 10만 원 이상 지급한 곳은 7곳입니다. 가장 많이 지급한 곳은 경기도 포천 40만 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시장님, 네. 10만 원 내외의 우리 기초지자체 긴급지원금, 예. 저희는 안산시 생활안전지원금이라고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10만 원의 금액이 물론 담비와도 같은 소식이긴 합니다만 이런 상황에서 생활안정에 보탬이 될 정도의 금액이라고 말 그대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각 개인에 따라서는 그것이 아주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긴 하지만 안산시 74만 인구 전체로 하면 많은 금액이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들이
이 단계적으로 처음에는 1,200억을 자체 내에서 마련하고, 두 번째는 그래서 재난안전 기금은 335억 원은 사용하지 않고 또 2단계로 사용할 계획에 있고요. 또 그다음에 그것보다 더 코로나 19가 계속 확산되어 가면 그때는 3단계로 여러 가지 방법을 채권이나 이런 다른 지방채나 이런 방법을 지금 구상 중에 있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시장님, 공적 마스크 한 장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아시죠? 1,300원짜리도 있고 1,700원짜리도 있습니다. 저희가 구매는 1,500원 네, 되는데요. 뭐 평균 잡아서는 그 정도. 일주일에 저 혹시라면 약국에서 한참 마스크가 부족했을 때 약국 앞에서 구입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약국 앞에서는 구입을 안 했지만 네. 직접 구입한 사람들이 1시간 정도 이상 네. 그 대기하고 있다가 번호표를 받고 대기하고 있다가 마침 자기까지 차례가 안 올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고, 그때에 구입했을 때에 하여튼 생명을 또 어떻게 보면 건졌다 하는 정도로 이 기쁨이 넘쳤다고 하는 예, 안타까운 소리를 듣고, 또 그래서 안산에 마스크 업체가 초창기에는 4개 있었습니다. 그리고 판매 업체가 하나 있었는데 그 업체들을 시장질로 불러서 네. 공급에 대한 내용과 직접 또 제가 방문을 해서 어떻게 생산하고 있는지까지도 네, 확인하고 그런 점검을 하셨다고 예, 말씀도 들었고요. 그러면서 감사를 거기에 드립니다. 공급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최대한 협조해 달라는 네. 이야기까지 나누고 왔습니다. 마스크 한 장에 1,500원이면 저희가 매일 바뀌어야 됐지만 그렇게 실질적으로 일주일에 한 2장, 3장 그러면 한 5,000원 내외, 그러면 한 달이면 2만 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석 달 아니면 5달 정도에 사용할 수 있는 10만 원 정도의 금액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안산시나 다른 지자체에서 10만 원 내외의 금액은 실질적으로 재난 같은 상황에서 마스크 정도의 금액 비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자료를 보시면 이제 정부 지원금에 경기 시군에서 시비를 부담한 지급 현황 자료입니다. 우리 안산시도 그 결단을 해주셔서 안산처럼 6곳의 지자체가 같이 추가로 해줬는데요. 안산, 성남, 광주, 하남 4인 가구 93만 5천 원을 했죠. 그리고 고양시와 부천시는 경기도 미지급분까지 해서 4인 가구 100만 원씩 지원했습니다. 고양시 인구 100만입니다. 부천시 인구 80만입니다. 성남시 인구 90만입니다. 이처럼 다른 지자체에서도 결국은 추가적으로도 이런 어려운 결정을 했고요. 물론 안산시도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결정을 해주신 거 다행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시장님, 그 안산시 경기도 정부 3대 지원금이 언제쯤 종료가 되죠? 사용하게 되는 종료 시점이 4월 달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종료되는 시점. 종료? 예, 사용을 끝내는 시점. 언제인지 모르십니까? 7월 예, 그것까지는 제가 자세히 몰라요. 7월 말. 예, 7월 말 아니면 혹은 8월 말입니다. 저희가 3대 지원금이 돼서 시장 현장이나 거기 보면 5월 달에는 반짝 경기가 좀 좋아졌다고 해서 흡족해 하시긴 했습니다만, 또 한 걸음 더 나아가면 8월 이후에는 그런 소비가 있겠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벌써 그분들은 우려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아신지 모르겠지만 오늘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금융안정 보고서인데요. 코로나가 장기화가 되면 1년에 76만 가구가 파산한다고 한답니다. 그리고 기업의 절반이 번 돈으로 이자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한국은행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처럼 이제는 하반기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이냐, 물론 정부가 해야 할 몫도 있지만 광역이 해야 할 몫도 있지만 안산시와 같은 지자체가 해야 할 몫이 있다고 봅니다. 그 시장님, 하반기에 우리 안산에 물론 방역과는 부분도 있지만 그 외 민생경제 분야에서 집중적으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거나 아니면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아까 이제 그 안산시 생활안전지원금도 다른 시에 비해서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지급한다는 발표를 했고, 또 중앙정부, 정부에서 지원한 20%도 저희들이
그 경기도가 거기에 이제 고민하고 있을 때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경기도 지방 정부분까지 저희들이 발표해서 그 어느 지역보다도 빨리 했기 때문에 아까 뒤에 액수는 좀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8월 말까지는 안산 시내에 중앙정부, 광역, 안산시 이 전체를 다 하면 한 3천억 원 이상이 활발하게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돕고 있을 건데 그 이후에 8월 이후에 그것이 이제 사실은 대책을 면밀하게 세워야 되는데 그래서 며칠 전부터 저희들은 고민이 앞으로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잡히거나 아니면 계속 이게 소강 상태에 있을 때 후반기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산업은 어떤 산업이 더 활성화될 것인가 저희들은 지원과 또 그다음에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전문가 집단과 전문가에게 지금 벌써 3회에 걸쳐서 지금 특히 과장과 국장들과 함께 지금은 교육을 받았는데 그것이 잘 정책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빠른 시일 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아마 그것이 7월 중순쯤 되면 예측을 해보면 7월 중순쯤 되면 무슨 대책안이 발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3회에 걸쳐서 뭐 전문가의 집단과 하셨다고 하는데요. 그 내용들은 아직 저희도 언론을 통해서 본 적도 없고 그리고 의회에서도 함께 보고가 안 됐는데요. 어느 정도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면 그리고 필요하면 그 과정에 있어서도 저희 의회에도 보고를 해주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하반기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은 안산시의 3회 추경과 관련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안산시 예산부서에서 각 부서별로 지난번에 3회 추경 관련 요구 사업을 취합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시장님 어느 정도 금액인지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지만 3회 추경은 전체를 지금 3회 추경뿐만 아니라 전체를 지금 저희들이 예, 그 한 달 추진을 하고 전에 있습니다. 취합을 한 거다 보니까 일부 네. 다른 내용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당시 한 1,116억 원 정도였습니다. 또 위에는 자료를 보시면 국도비 매칭 사업이 568억 중에 안산시가 365억 원, 신규 사업이 394억 원, 삭감 사업 제휴청이 123억 원. 근데 코로나 관련 지원 사업이 31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럼 이 31억 원이 뭐냐라고 또 다시 한번 자료를 해서 확인한 결과 세 가지 사업이었습니다. 일자리 정책과에서 안산형 희망 일자리 사업 18억 원, 대중교통과 시내버스 적자된 11억 원, 농업정책과 로컬푸드 소비 확대 지원, 택배비 지원 5천만 원이었습니다. 이게 이 세 개밖에 없는 겁니까? 아니면 뭐 국도비 매칭 사업에 일부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또 그렇게 보면 관례적으로 해왔던 사업일 것 같아서 코로나와 직접적인 관련 사업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도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아까 31억 원 정도 되는데 사실은 일자리 정책 사업뿐만 아니라 매칭 사업이 많은 중앙정부에서 많이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코로나 대응의 6대 분야에 44개 사업이 사실은 4,033억 원이고요. 저희들이 1,250억 원을 시비가 부담될 부분들이 있고 여기에 이제 6대 사업은 아까 민생경제 지원 사업이 8개 사업이 있고요.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 사업이 10가지가 있고 세제 감면 지원 사업이 아까 7개가 있고 여기는 이제 국비도비 10이 포함될 뿐만 아니라 일자리 기타 지원 사업이 아까 9개 사업이 있고 방역 및 의료 등 보건 분야에 6개 사업이고 기타 이제 4개 사업이 있는데 이걸 전체를 합치면 4,033억 정도 됩니다. 이 구체적인 내용은 네, 구체적인 사람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특별위원회에서는 피해 업계 요청하고 제안했던 사항이 있었고요. 또 특위에서 타 지자체 사례를 참고해서 제안했던 사항이 있고 그리고 안산시 담당 부서가 제안 계획서를 마련했지만 예산 부서를 통과하지 못했거나 또 시 방침이 아니면 시장님의 결정이 내려지지 않아서 그 제안으로만 그쳤던 사업들도 있습니다. 혹시 그런 내용을 아십니까?
이번에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그 코로나19와 관련되어 있는 것은 사전 결제보다도 후 결제를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구두 보고도 가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것들은 총각을 다투기 때문에 그 결제보다는 또 그다음에 정결 규정이 그 전보다도 더 앞서 완화돼서 다른 특별위원회 여러 의원님이 하셨던 내용 중에도 있습니다만 보육 정책과의 어린이집 반별교사 지원 인건비 요청이나 대중교통과의 택시기사 지원 요청이나 장애인 복지과의 장애인 근로자 지원 등 그런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특별위원회에서나 아니면 예산결산위원회나 아니면 행정감사에서도 이렇게 소개된 자료가 있었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시 방침이나 아니면 결제 과정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그런 걸 저희가 발견했습니다. 담당 부서가 피해 업계 지원 정책을 자체 발굴해서 예산 부서에 제출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시 방침이 없고 예산과 형평성 문제만 고려해서 승인되지 않고 그냥 폐기만 된다면 그 어느 담당 부서가 적극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있겠지만 아까 75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또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성이 있는 거고요. 네. 또 예산의 집행 관계도 있는 거에 있어서 75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내용들을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시장님께서 좀 각 부서에서 좀 더 구체적이고 현장을 중심으로 해서 좀 더 창의적인 지원 정책 방안들을 찾고 제출하도록 시장님께서 더 독려도 해주시고 관심도 가져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가올 8월 3회 추경이 조만간 또 오게 되는데요.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고 제도적인 정책 개선도 함께 마련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또 부탁 말씀드리면 다가올 3회 추경에 아까 75건뿐만 아니라 서민과 민생에 관련된 부분들이 있으면 그 의회에서도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재정 현황과 재정 안정 기금 등 각종 기금 활용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3년간 안산시 일반회계 본 예산이 2018년에 1조 3,500억, 2019년에 1조 4천억, 2020년에 1조 4,700억 정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요. 작년 기준 안산시 채무가 시장님 얼마입니까, 저희? 아십니까? 네. 그 안산시 채무는 지금 그것은 안산시 채무는 제로입니다. 예, 하나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잠깐 혼돈이 왔는데 저 90%를 매각한 뒤에 8천억이 있어서 네. 그 뒤로는 그 채무가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예결위에서도 보면 19년도 기준 안산시 채무가 0원으로 나와 있고요. 네. 또 시 재정 자립도가 52%, 경기도 31개 시군구 중에 7위로 상위권에 해당되고 시는 밝히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지난번에 1,000억 원의 예산 절감을 하면서 안산시가 빚을 지지 않고 이 1,000억을 마련했다라는 점에서 시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빚을 지지 않고 이 1,000억을 마련한 것에 이게 안주하는 게 아니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에서도 다시 한번 그게 홍보의 내용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적절하게 예산 지원이 마련되는 부분이 더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채무가 0원 그리고 재정 자립도를 건들지 않고 시가 이런 지원을 마련하고 있다는 게 이게 실질적으로 안산시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평가를 좀 받을 수 있다 봅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안산시 기업지원과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에서 원금도 활용할 수 있는 조례를 개정을 의회에서도 상임위에 통과되었고요.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또 드리긴 했습니다. 시장님, 재난안전기금, 네. 문화예술진흥기금, 네. 사회복지기금, 재정안정화기금 각각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 재정안전기금이 4,822억이고요. 재난안전기금이 335억이고 문화예술진흥기금이 32억이고 체육진흥기금이 41억이고요.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1,097억이고 5개 광고 발전기금이나 도시 주거환경 정비 등 그 8개 분야가 있는데
그 8개면 779, 네. 총 7,076억 정도 됩니다. 예, 기금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기금을 사용하려면 조례 개정도 있는데요. 좀 발빠르게 기금도 활용할 수 있게 심지어 어느 고위공직자는 그 말합니다. 그럼 저희들 보고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는 것입니까? 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그런 말씀보단 좀 더 좀 대책을 마련하셔서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우리 지난해 재정안정화 기금 조례를 설치했죠. 네. 그 내용이 뭡니까, 시장님? 그리고 그 용도에 보면 대규모 재난 및 재해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가능합니다. 시장님, 올해 집행할 계획 사업을 제외하고 순수 가용 재원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재정안정화 기금에서. 그 가용 재원은 저희 그 아까 이야기했듯이 재정 안전 기금이라고 보고요. 그 중에서 4,822억 중에서 우선 3,210억 원을 공유재산 매입으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한 1,600억 정도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계획할 걸 제외하면 순수 가용 가능한 재원은 또 500억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네. 이처럼 시에서도 예산이 부족하다, 시 방침과 지원 근거가 없다, 민간 분야로 민간이 알아서 해야 하는 거 아니냐, 피해 지원의 형평성과 선정 방식이 어렵지 않냐, 여기 지원하면 저기도 달라고 하지 않냐, 안산시 생활안전지원금과 정부 지원금에 안산시도 부담해서 보편적 지원만큼은 전국 최고 수준이다 라는 말씀들을 들을 때마다 저희는 대책과 희망이 아닌 오히려 그 아까 동영상도 보셨겠지만 상심감과 허탈감을 주는 답변을 많이 좀 듣긴 했습니다. 물론 일리가 있는 말씀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현장에서의 체감하는 부분은 그렇지가 않다는 게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런데 어떤 게 지금 코로나 19를 맡고 있는 타시도 마찬가지로 안산시도 그런 그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업종이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이나 어르신이나 어린이들에게 집중적으로 그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애도 쓰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까 그런 사각지대에 있으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 서로 교감하기 어려울 정도로 힘드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도 잘 앞으로는 챙겨보고요. 또 네. 한편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다 그 면담자하고 그 만나보면 다 지원을 요청하는데 그 지원을 요청하더라도 검토하는 시간들이 있어서 그 검토를 해보고 또 급하기는 하지만 저희들도 그 아까 예산이나 또 한편으로는 또 예산을 쓸 수 없으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쓰는 방법들을 또 차근차근 챙겨보고 있는데 그렇지 네. 못한 점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 것들도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 가능한 정책 한 개라도 제대로 선제적으로 발굴해 주셔서 시행해 보시고 다른 분야도 예산의 범위에서 가능한 지원 정책들을 발굴하는 노력들, 선제적인 부분을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시장님 혹시 이제 그 자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기연구원의 연구 보고서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 내용을 보고 예, 포스트 코로나 지방 행정 재정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라는 부분에 있어서 제도 제목을 드렸으면 그 내용을 검토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주요 내용이 뭔지 기억하시겠습니까?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자료를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그런데 이제 이것은 이제 경기도 측면이고요. 저희들 행정 재정이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는 저희들 같은 내용이지만 그래도 저희들은 아까 그 외국인이 많이 있고 또 그다음에 장애인뿐만 아니라 그 외국인 중에서도 고려인 그런 그 사회에 뭐라고
그 시장님 내용을 한번 다시 한번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내용들을 꼼꼼히 챙겨서 이거하고 네, 같이 몇 접목시키도록 가지 하겠습니다. 그 연구 보고서에는 요약을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몇 가지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와닿는 부분이 뭐였냐면 탄력적인 지방재정 제도 개선을 통한 지역사회 보건력 강화라는 부분입니다. 불확실한 시기에 대응할 수 있는 지방정부의 신속하고 광역단위가 그게 뭐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지방정부에서 사회적 위기 상황에서 인력과 자원을 신속하게 동원해서 코로나로 충격받고 있는 지역사회를 복원하기 위한 역량 강화가 가장 우선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안산시에서도 시정을 이끌어 가시는 데서 정책 방향이나 이런 걸 함께 챙겨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코로나 대응 보건 의료 방역이 우리 안산 시민의 가장 우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만 그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지속적으로 충격을 받는 안산 시민의 코로나에 대한 대응과 지원 과정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한 분 한 분의 입장에서 귀를 기울여 주셔야 안산시와 시의회 그리고 안산 시민과 피해 단체들이 함께 코로나를 극복했다는 평가를 우리 안산시로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시민 여러분과 함께 이 어려운 코로나 전국을 극복해서 그야말로 그 안산이 그 코로나의 그 가장 안전지대이고 또 청전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뿐만 아니라 또 아까 말씀하신 이것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또 우리 안산형의 뉴딜 정책을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그것이 아까 7월 중순쯤에 나오면 그 전에 의회와 상의하고 또 그것들이 잘 정리돼서 우리 이 안산이 살만 나는 또 그다음에 반월공단과 시화공단 또 한편으로는 외국인들이 이곳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고 그 행복이 만족감으로 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